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 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딸피수다 올리원과 아수다입니다. 와!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오늘 21일. 21일이네. 10월 21일 오후 3시에 예. 우리 수첩 공주님이 그냥 할머니라고 표현해 주세요. 공주 그러니까 예. 듣는 공주 기분 나쁘죠. 공주도 그치?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나라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예, 예. 네. 오늘 3시에 했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7시입니다. 네. 저희 아수다 올리원과 아수다 팀이 긴급하게 예. 모여서 정수장학회 확실하게 까발리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급하게 모였습니다. 이게 그럼 호해네요, 호해? 급하게 모였습니다. 예. 네. 예. 호해네. 호해라고 볼 수 있죠. 가족여행 갔다가 잡혀왔어요. 이제 왔어요 지금. 예. 오늘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입니다. 1962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수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던가 저를 위한 정치 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으로서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린다면 관련 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입니다. 그런 장학회가 저에게 정치 자금을 댄다든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둘째로 정수장학회에 대해 고 김지태 씨의 부일 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일 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지태 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내의 독지가들 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섬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 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후 5.16 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명칭 때문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계속 그 정치 쟁점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법원에서 헛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인 건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에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법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에서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납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그 법원의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근데 정황상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김지태 씨가 계속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렇게 네. 법원에 제소를 했지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박 대통령님이 이후 주진우 기자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 패소 판결을 한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여기 그 뉴스 연합뉴스에 보면은 뭐 우리 기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강압에 의해서 주식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또 강박의 정도가 김 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기사가 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없다고 말한 거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수장학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 달빛수다 5회 유신시대 그때를 아십니까? 네. 최고 최고.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아니래잖아요. 빵 터졌습니다. 아니래잖아요. 네. 이혜성 부산 중동구 위원장님이시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3대 기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자. 네. 주진우 오늘 기자. 대박이었죠. 이상호, 발뉴스. 예. 그리고 이혜성 위원장. 아니 우리 백일호 언니한테 저런 평가 받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무나 저런 평가 절대 안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최필립 씨 말에 따르면 그 네. 똥급 인물 아, 그런가요? 그 동급으로 봤잖아요. 그 하고 기자하고는 뭐 멀리 할수록 좋다고. 이거 최필립 씨 아들도 기자입니다. 네. 네, 기자 하고 맞아요. 사나 보죠. 네. 유신시대 그때를 아십니다에서 아주 뭐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지만 네, 그 그렇죠. 당시에 해주셨던 말 중에 한 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다. 예. 그렇죠. 네, 오늘 근데 박근혜 기자회견장에 네. 기자는 주진우밖에 없었다는. 진짜. 그렇죠. 뭐 그따위야 애들이. 이혜성 위원장님이 현직 기자여도 충분히 하셔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네. 그거를 이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DMB로 그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묻더라고요. 왜 주진우 기자만 질문을 하냐고. 그 기자들 뭐 하는 애들이야 진짜. 예. 그러다가 또 그냥 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황급히 이제 예, 예. 박근혜가 답을 못하니까 예, 그렇게. 황급히 이렇게 끌고 예, 나가는 예, 장면까지. 근데 또 커트도 해주더라고 YTN에서 바로 광고 나가시고.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들내미가 저거는 또 뭐 하는 거냐고. 왜 저러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기자 질문을 하는 장면에서 네. 이혜성 위원장님이 저번에 하셨던 이야기 한번 네. 기자는 영원한 기자다. 네. 그렇죠. 지금도 연세는 조금 되십니다. 얼굴은 샤방하지만 근데 몸속에서 오르는 기자 정신으로 오늘 네. 정수장학회 문제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박수! 일단 우리 궁금한 거를 기자회견 듣고 네. 궁금한 거부터 해야죠.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나 102호입니다. 소개. 다 안다며? 네, 그래도 102호라고 얘기는 하고. 네. 좋아, 저 네. 팬이에요. 소개해봐요. 다 아는데 네. 뭐. 네. 저희요 어제 네. 그 팟캐스트 19위 했습니다. 어. 저희 뒤에 CNN 뉴스 있습니다. 19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올리원님 소개해 주세요. 아유, 네. 소개를 좀 늦게 하려니까. 원래 저희 이쪽 팟캐스트는 아시다시피 들어보시면 알겠죠. 저희가 우선이거든요. 언제나 네. 패널들이나 초대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인데 네. 오늘은 이제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네. 먼저 이제 예성 위원장을 먼저 소개를 드렸고 네. 저희서 그냥 올리원입니다. 저는. 아니 저는 101호입니다. 왜 이제 소개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많은 궁금증이 많이 유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아시는 분한테 올리원 누군가 물어보고 이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디오로 전 처음부터 이제 비디오로 찍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 주위 분들이 만류를 하시더라고. 방송 질도 떨어지고 시청자 떨어진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뭐 마지막 팟캐스트 10위 안에 들어가면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혜성 위원장님이 예. 이거 좀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어요. 저희 오디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팀원입니다. 방송인이셨거든요. 네. MBC 경제부장이셨고 2580 부장님이셨고 네. 이상호 발뉴스 기자를 키운 분입니다. 그렇죠. 아, 네. 뭐 키운 분입니다. 맞죠? 예, 예, 맞아요. 키웠다기보다는 그 친구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 근데 요즘에 이상호 발뉴스 기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 젊었을 때 생각하고 요즘 보면. 많이 뭐 여전히 뭐 말썽꾸러기죠. 아, 보는 순간 불안해. 예전에도 머리가 그렇게 컸어요, 입사했을 때? 그럼요. 아. 그게 뭐 어디 갑자기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죠. 진짜 신기해요. 그런 사람이 탤런트를 했다는 게. 진짜 신기해. 탤런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네. 그 역이 여기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돋보기나 이런 게 필요해. 네, 오늘 이제 우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아주 오늘 저는 어젯밤 걱정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떡할까.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역시나 우리 할머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죠. 네. 근데 일단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은 왜 그게 강탈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헌납이라고. 뭐 정수장애가 뭔지부터 한번 알고 가는 게. 물장을 끌고 알아야죠, 그러면. 그럼 정수장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예상 위원장께 질문 한번 드려보죠. 정수장애가 뭔데 계속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뭐 박근혜랑 뺏어온다, 관계가 뭐, 있냐 뭐 없냐. 있냐, 환원했다, 없냐. 어쨌다, 뭐 여러 네, 가지 이게 말이 뭐죠, 많으니까. 정수장애가? 우리 예. 백과 위키백과에 보면 위키백과 우리 사랑합니다. 딱 제가 네. 봤습니다. 보니까 정수장학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다. 좋은 건데. 네, 근데. 아주 예. 좋습니다. 오, 좋은 말이네. 뭐 아주 장학회는 다 좋죠. 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원래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 그러니까.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MBC가 바로 이 정수장학회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니까요. 예. 예. 그때는 정수장학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예. 516 장학회의 소유인 예. 516 장학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 회사의 보도국을 지나갈 때 보면은요. 네네. 큰 현판이 하나 복도에 있었습니다. 음수사원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딱 근데 그 글은 음수사원이라고 예, 있었습니다. 김지태 씨가 주로 자주 쓰던 예. 그런데 문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쓴 겁니다. 걔가 카피밖에 할 참. 거야. 좋은 뜻이죠. 무슨 문구도 뜻인가 하면은 네? 물을 마심에 있어서 그때 예. 우리끼리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예. 물 먹는 사원이야. 뭐 이제 근데 그건 아니고 물을 마심에 있어서 그 근원을 생각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냥 시내가 저 밑에 하류에서 물을 한 그릇 마셔도 예. 저게 시작했을 때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는지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에 조직원들은 봉급 받을 때 예. 누가 주는지 생각하고 일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원 바로 그 근원이 박정희 대통령은 5.16 장학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김지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운영하고 있던 부일 장학회를 뺏어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5.16 장학회가 또 그 후신이 정수 장학회니까. 예. 김지태 씨는 누구예요? 김지태 씨가 이제 아니죠. 조선 견직이라고 해서요. 예. 당시에 또 50년대 해방 직후에 우리 그 경제가 다들 아주 뭐 네, 어려웠죠. 예, 피폐했고 예. 특히 전후에는 뭐 거의 뭐 제대로 된 기업이 별로 없을 시절에 예.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도 다 약했습니다. 예. 그럴 때 부산에서 예. 그나마 전쟁의 그 참화를 좀 벗어난 곳이니까 부산에서 제대로 된 공업을 일으킨 분이고 부산 상고에 또 그죠? 예. 지금 개성고등학교입니까? 예. 예.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장학회도 만들고 아주 언론사를 많이 이제 또 인수를 하고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책에서 들은 얘기는 부일 장학회라는 게 부산 일보 장학회의 준말이고 예. 그 당시에 가난한 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게 신문팔이였답니다. 그 신문팔이 하는 학생들 맞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다가 이게 넓혀진 건데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일장학회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진태 씨라는 부산을 그 지역 기반으로 지역을 하는 아주, 사업가가 네, 사업가죠. 엄청난 이제 그 사업가. 지역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장학회가 근데 본인이 부일장학회였네요. 이사장 그때 근데 그게 부일장학회가 재단으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1958년부터 62년 동안에 학생들 10,000명 정도에게 엄청난 돈을 장학금을 주는데 본인은 한 푼도 안 가져갔대요. 네, 본인은 그 이사장 뭐 몫이냐든지 예. 이런 걸 당연하죠. 네. 그분이 그야말로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예. 위해 세워진 예, 그렇죠. 제대로의 단체니까 그야말로 장학을 열심히 하셨고 그때의 부산 경남 예. 네?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 이 혜택을 받았던 정말 훌륭한 거죠. 학생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오블리제들에게 받을 수 있는. 실천하신 그런 그 분이에요. 당시에 장학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어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 네. 사업가시네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언론사 예. 아까 말씀하신 예. 부산일보에서 줄여서 부일 아, 장학회 부일 아닙니까? 장학회. 그리고 그 부일 장학회와 그 예. 부산일보와 예. 부산 MBC 또 그래, 서울에 있는 부산문화방송. 한국 MBC 예, 예. 예, 맞아요. 이 언론사의 소유주가 김진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네. 5.16을 일으키고 난 뒤에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부분을 잡는 거였습니다. 방송사와 예. 또 부산의 유일한 제일 강력한 언론 정론지 부산일보와 부산일보. 부산일보. 예.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일 강경하게 바른 말을 하던 신문이 경향신문입니다. 예. 예. 이런 신문들을 다 합쳐버렸습니다. 예. 다 합치고 뺏은 거죠. 경향신문은 인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하려고 사장 했죠. 네. 이중구 씨를 이제 이중구 맞아요. 예, 네. 저기 중정이나 이런데 끌고 예, 가서 예. 사형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어. 그 부인한테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했죠. 네. 이제 정말 죽고 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도 김지태 씨가 자진 오늘 뭐 박근혜 네. 씨가 그랬죠. 헌납이라고. 헌납했다고. 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네, 그렇죠. 헌납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게 고문 받고 난 뒤에 쓰는 거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국정원 조사에 보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저기 국정원이 과거사 진실 그 규명 그 위원회에서 예, 예. 예. 끝난 게 그겁니다. 변조됐고 예? 예. 예.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세산 포기 종용이 사실로 변조됐다는 밝혀졌다. 거 어떤 거냐면요. 등당 뭐다 있습니다. 김지태 씨가 예. 1962년도에 6월 20일 날 감금된 상태로 예. 감금된 6월 20일 날 사인을 해요. 예. 헌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산 내놓게 사인을 했는데 네.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사인했다는 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예. 이분이 6월 30일 날 교도소를 나올 때, 예. 그러니까 20인데 옛날에 한문을 썼잖아요. 예. 20을 갖다가 점을 한 개 찍고 30일로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30일 날 사인한 걸로 공무서 위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면 근데 지금 보면 하나 짝대기 끈 게 펴나요. 누구나 봐도. 근데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좀 가슴이 아픈 거는 김지태 씨 유족들도 보고 있었을 건데. 예. 그렇죠. 그 뭐 부정축제자라고 이렇게 단호히 얘기하는 부분. 근데 그분 부정축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축제였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부정축제를 해서 예. 이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조선견직, 나중에 한국생사, 예. 그 외에도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네.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재벌급 아, 네, 맞아요. 재벌 경제인인데 예. 왜 하필이면 이것만 뺏어갔냐 이게.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만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내놓은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김지태 씨가 처음에는
정주영, 이병철 이병철 회장. 같이 한번 다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불응하고 그 김지태 두 번째는 회장의 혼자 들어갔잖아요. 김지태 일단 그레이드가 그 부산 사람이지만은 저도 그때 한번 알아봤는데 대한민국 10대 재벌 안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사람이. 김지태 씨만 그 다음에 혼자 데리고 가서 예. 부인을 감금한 상태로 협박을 하면서 이게 사인을 받아냈는가? 그게 우리는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해필이면 왜 또 김지태 회장인가? 예. 김지태 씨 개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4.19와 5.16을 거치면서 부산을 보는, 언론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이제 다시 되도록이면 회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 그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은요, 박정희 장군이 60년 1월 달에, 네. 1960년 1월에 네.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예. 부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죠? 김지태 씨하고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는 아니고 예. 따기보다도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그 부패한 시절이었으니까요. 예, 예. 가서 당연히 알아야죠. 이제 군수기지 사령관이 지역에 제일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 돈도, 예. 뭐 좀 주쇼 예. 뭐 했는데 네, 그렇죠. 뭐 김지태 씨가 큰 것 따더라고요. 예, 뭐 좀 차갑게 싫다, 예, 싫다. 혹은 뭐 제대로 대한 거지요. 예. 뭐 그렇게 맞죠. 그게 정상이죠. 예. 노상 강도도 아니고 예.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주겠다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김지태 씨한테 좀 더 포괄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박정희 장군은 그때 이미 군사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 일으킬 그 말이죠. 예. 그런 네, 몇 번이나 모의를 얘기했죠. 하고 있었다는 예. 것이 자기들의 나중 그 회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5월 달쯤에 60년 1월에 와서 5월쯤에는 자기가 이제 하겠다. 이른바 혁명, 예.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네. 3.15 부정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3.15 선거가 총선이 있고 그것이 부정선거가 되면서 이제 마산에서부터 김주열 학생이 예. 이제 최루탄 그게 예, 이제 그쵸. 눈에 박힌 예, 채로 정말 끔찍하게 마산만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이 이걸로부터 이제 공개됐죠. 예. 마산 시민들이 규탄 대회를 하고 분노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예. 이때 예. 부산 MBC가 예. 네. 그때 마산에는 MBC 같은 게 없습니다. 없겠죠, 그 예. 부산, 울산 뭐 통틀어서 좌지간 그 부산 MBC가 예, 예. 유일했으니까요. 예. 여기서 가가지고 이 시위 현장을 아, 제대로. 거의 중계 방송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굉장히 근데 했겠네요. 예. 바로 그때는 중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했냐면은 라디오 테이프에 녹음을 하잖아요. 아, 아나운서가 네. 이걸 들고 예. 그야말로 다니면서 우리 지금 이거 녹음하듯이 예. 하는데 이걸 포트블로 해서 들고 다니면서 예. 예 지금 뭐 마산 상고 앞으로 뭐 학생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시민 뭐 격려합니다. 이런 걸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스포츠 이걸 들고 중계하듯이. 막 부산으로 가서 예. 바로 또 막 다시 이제 그걸 틀면 편집해가지고. 이게 부산을 시간 시차가 얼마 안 부산 되니까. 시민들을 아주 이제 분노케 했죠. 그렇죠. 예. 들끓게 그러니까 했죠. 박정희가 그때 언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재산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를 훔쳤는데 예. 언론 뭐 그거 김지태 아니고 이건희나 정조영이나 다 뺏으면 뺏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이 사람이 해필 있냐? 김지태는, 예. 언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아 이게 굉장하구나. 근데 그러면서 또 부산 MBC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지태 씨 휘하에 예. 언론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일보 아니에요. 예. 신문 방송 다 바로 써 그때 있으니까. 경찰이 부산 MBC를 부산 문화방송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이거 뭐 네. 아주 중계방송 하듯이 예, 그렇죠. 그야말로 시위를 북돋우는 거 그죠? 부추기고 부채질 했으니까. 그래서는 감시가 치열하니까 이 테이프를 부산일보에 줬다는 겁니다. 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부산 문화방송 정말 안 가고. 007 작전처럼 부산일보에 테이프를 갖고 가서 보관했다가 예. 쪼르륵 달려가서 다시 틀고 뭐 아주 정말로 그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민주적인 열정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렇죠. 했던 모든 지금 그 MBC하고 많이 정사. 틀리네 분위기가. 아, 지금 MBC 어떠세요? 지금보다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MBC가 네. 진짜 시청률 뉴스도 지금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MBC 또 선배로서 기자 출신 지금 MBC 보면 어떠세요? 가슴 아프죠. 정말 가슴 아프지.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바로 예. 그때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 예.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이런 결과가 아주 해안이 꼼꼼하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성찰력이 있는 분이죠. 오, 언론이 얼마나 때려잡아야 중요한지. 예. 이런 말을 듣는다.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 안 잡으면 이거부터 그렇게 힘들- 잡아야 뭐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느 독재자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언론 네. 투표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간철하게 만들어 놔야 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정수장학회를 보는 시각을 어떤 누가 그냥 장학재단을 하나 가지고 예, 있는데 예. 이 부분이 특별한 일도 안 하잖아요. 예. 지금 네. 현재로 봐서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그러니까, 문제시 그러니까 그 하느냐. 장학재단으로 보지 말고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언론을 장악한 그러니까 단체라고 봐야 되는 당시의 겁니다. 언론이라는 것을 환경을 진짜 아셔야 되는데 당시의 언론 환경에서 볼 때 KBS는요. 네. 이건 저기 국영기업. 그야말로 그렇죠. 북한 평양방송. 국영 똑같아. 방송으로서 기업도 아닙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쉬운 네. 것이잖아요. 근데 그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장악할 수 없는 것이 MBC였단 말입니다. 부산일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김지태 씨니까 네. 당연히 하고 이걸 잡아가지고 구경을 하면은 자기들도 좀 창피하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전부 다 KBS 밑으로 넣어두기에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일장학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일장학회를 뺐으면 MBC와 부산일보를 뺐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5.16 장학회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돈으로 많은 수익이 나는 회사들이니까 그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진짜 장학 사업도 하는 겁니다. 예, 예. 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그 딸이 이제 그야말로 관리권을 예. 승계해서 예. 실질적으로 정수장학회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내려오는 가슴이 거죠. 아픈 거는 김지태 씨를 그렇게 부정축제자로 모른 것도 잘못이고 예. 부정축제자들은 정말 그 전에 4.19 혁명 나고 나서 혼쭐이 났어요. 근데 김지태 씨는 정말 그 박근혜 씨 그랬잖아요. 뭐 집에 뭐 가서 시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는 누가 알려준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김지태 씨는 거기서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니, 김수재 씨는 또 친일 이명사전에 기재도 안 된 아니 사람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예. 게 뭐 부정축제 아니 뭐 근데 헌납이란 걸 어떻게 누가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주냐고. 그런 것도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부정 축제를 해서 헌납을 했다라고 하면 나라에 헌납을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나라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그 한테 헌납을 했고 그게 그 박근혜 씨한테 지금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납의 기준이 부정 축제자 오늘도 부정 축제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정 축제자의 기준을 해서 헌납을 했다라고 하면 나라로 헌납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박정희 이름으로 헌납이 됐냐는 거죠. 김지태 유가족의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저희 집 앞에 뭐 시민들이 데모를 했다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후보한테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돌아가신 박 대통령을 위해서 끔찍이도 여러 가지로 아끼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본인 아버님을 그렇게 아끼고 존중한다면 딴 사람, 상대방,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아버님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지태 씨 회장에 대해서 이번에 친일 의혹이 있으며 또 무슨 부정축제 의혹이 있다라고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기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김지태 그 사장의 재산 강제 그 강탈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지태 사장님이 친일파도 아니었습니다. 민정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 관련 재견을 상세하게 조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부산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김지태 회장의 친일 의혹 문제도 역시 조사했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친일파 의혹은 전혀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혀집니다. 친일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 친일파 나쁜 거 맞죠? 나쁜 거 맞죠? 나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친일파를 따지자면요. 100번을 양보해서 김지태 회장이 친일파였다고 칩시다. 친일파 재산을 왜 친일파가 완수합니까? 누가 더 친일파입니까?
창피한줄알아요 이제. 어디서 감히 친파 얘기가 나오고 어디서 감히 부정축제 얘기가 나옵니까? 가해자들이 사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반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욕보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서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런 얘기 생각하니까. 우리 영감을 갖다가 그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그리고 거죠. 그 강탈 과정이 예. 헌납이란 말은 진짜 단어를 오용해서 쓰는 거고 그 강탈 과정이 너무 치졸한 게 그때 김지태 씨가 일본에 요양차 가 있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근데 부인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사건 알죠? 예, 예. 그걸 또 밀수로 또 근데 몰고. 그 다이아몬드가 밀수가 아닌 게 그 당시에는 샤넬이라든지 다이아몬드가 들어올 때는 이게 그 절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구두로 말을 하면 그냥 통과 이렇게 됐고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나이가 좀 어렸어요. 29세였고 이제 김지태 씨가 56세라서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을 한 달 반이나 깜빵에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 일본에 계시다가 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고 대신 이제 제가 깜빵에 들어간 거죠. 그 부인이 송혜영 씨인데 지금 83 그러니까 83이신데 예. 아 지금도 진짜 귀여워요. 제가 늙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원래는 집중하고 그냥 얘기하잖아. 아니, 이거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되게 웃긴 건요. 그 한 달 반 있다가 풀어주거든요. 네. 다이아몬드 돌려줘요? 안 돌려주지.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나갈 때 다이아몬드 돌려서 보냈다니까요. 오. 그 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웃기잖아. 나중에 그 송여사가 제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활이 정말 어려워지셔가지고 예. 딴 건 다 팔아도 이거 하나만큼은 자기가 정말로 증거물로서 남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팔았대요. 그것도 팔았어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생활이 돌려준 건 맞죠, 이제. 네, 돌려주고. 예. 감옥에서 나올 때 한 달 반 잡아뒀다가 남편이 대신 깜빵에 들어가고 나온 거잖아요. 그때 다이아몬드를 준 거예요. 그 밀수라며. 그 당시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그럴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게 세관에서 이렇게 신고한 절차가 그랬다는 거. 구두로 지금처럼 뭐 관세법 이런 게 정확하게 뭐 아니 반입하는 거는 발가락에 US다가 400건 안 다이아몬드 돼 숨기고 있고. 온 우리 카카 부인도 계시잖아요. 진짜. 그건 숨기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버젓이 들고 온 거죠. 여기 얘기했대요. 구두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증거가 없고 그 당시에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해성 위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왜 또 부일 장악해 하면 얼만큼 중요한지. 언론이다. 예. 그게 단지 껍데기는 장악했는데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거는 또 부일 장악해 또 그 위에 유경재단이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은 60년 1월에 부임을 부산에 와서 5월쯤에 이제 쿠데타를 할 생각이었는데 4.19 그 문제 때문에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시위로 때문에. 4.19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 내놓을 명분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독재, 타파, 이런 거였는데 학생들과 시민이 먼저 해버렸어요. 먼저 해버렸어요. 4.19 혁명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걸 하도록 그야말로 큰 원동력이 되어준 데가 부산 MBC란 말이죠. 그리고 부산일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력적인 곳이구나. 이런 언론이라는 것이 특히 라디오에 대해서 처음 그 힘을 알게 된 겁니다. 전파의 힘을.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61년도에는 뭐 제2군 사령부 부사령관인가를 갔어요. 그때도 이제는 한번 내친 김에 군 내부에서도 이미 소문이 확 나서 박정희 중심으로 쿠데타를 한다는 소문이 안 많았어요.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는 사람.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4.19 1주년 때 그때 하려는데 4.19 1주년이 되는 때 틀림없이 전국적으로 뭔가 좀 소란스러울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아주 점잖게 넘어가고 차분한 분위기. 아니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날 무슨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도 평온한 시기였어요. 사실 안정리를 찾아가는 자기들로서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치고 나가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서울에 있는 MBC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민간 상업 방송은 부산 MBC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예, 예. 그 만들어진 건 이건 약간 여담으로 네. 예, 뭐 나중에 편집하셔도 좋습니다. 예. 왜 부산에서 이런 라디오 방송사가 생겼나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KBS밖에 KBS 없습니다. 하나. 그죠? 예. 근데 이 KBS는 그야말로 뭐 뉴스 기능도 잘 없고요. 예. 행사 같은 걸 주로 안내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은 예. 전파가 일본께 그냥 넘어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근데 이제 뭐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할 무렵이 되니까 전후에 복구가 되고 그리고 뭐 저도 기억나는 게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우리 어르신이 계속 갑자원 야구 시합 이런 거 챙겨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저희 때까지도 나왔어요. 네, 예,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까지. 예. 그걸 보고 부산에 있는 한 사업가가 예. 라디오를 팔기 위해서 그 때문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는 사람이 일본 방송 다 그때만 해도 뭐 일제 시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일본 말을 아는 사람이 예. 부산에 특히 많잖아요. 부산에 특히 많았죠. 그래서 라디오를 팔아먹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지태 씨한테 그때 부산일보를 운영하고 있던 김지태 씨한테 이제 그걸 인수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사준 거죠. 그러고는 이 사람들 또 대단한 게 그러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또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이름은 다 똑같이 한 사람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또 서울에서도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61년도에서 부산은 그 전이지만 58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61년도에서 생겼다고. 서울에 있는 MBC, 우리 지금 말하는 MBC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MBC.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볼 때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언론부터 잡고 완전 눈에 가시고. 그리고 신문 중에서는 제일 강경하게 이런 독재 이런 부분을 파헤치고 또 실질적으로 장사도 잘 되던 그런 게 경향신문이라고. 경향신문. 그래서 서울 쪽이 경향신문도 이제 강제로 뺏은 거죠. 그래가지고 뺏자마자 5.16 장학회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놨던 겁니다. 8일 뒤에 5.16 장학회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옥 경향신문 지금 부지 자체가 유경재단이니까. 유경재단. 둘을 나중에는 처음에는 경향신문은 이제 뭐 기아산업이라는 자기 그 동창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74년인가에 와서 부산 서울 MBC하고 경향신문을 둘이를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에 가면 경향신문 사옥이 있죠. 그 빌딩이 이제 같은 문화방송 경향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언론 집단이 생겨갖고 우리 거기에 때 같이 MBC가 정동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동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있어요. 그랬어요. 정동이고 여의도인 거는 좀 뒤죠. 86년인가요? 왜냐면 그 편지 같은 거 옛날에 쓰잖아요. 라디오 방송 듣고 막 편지 쓰는데 그때 주소를 항상 들려준대 뭐 서울시 정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정수장학회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정수장학회가 이제 5.16 장학회가 돼서 계속 간 겁니다. 우리 이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그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름 바꿔달라 했잖아요. 이름 정수장 이름 바꿔달라 이름을 박근혜 후보가. 이름이라는 것이 모르지, 모르겠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뭐 너를 불러주는 순간 꽃이 되었고 한 뭐 이런 거 있죠. 나옵니다. 네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소리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 양반들이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걸 뺏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언론 장악의 한 그죠? 한 도구로서 한 수단으로서 이걸 뺏었는데 누가 가질 거냐 하고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 국가의 헌납을 그러면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 해야지 왜 뭐냐 이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5.16 장학회예요. 네. 5.16 혁명 주체들의 자기들 말대로 박정희 장학회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혁명 주체들이 운영하는 음수 사원으로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혁명 주체의 혁명 정신이 담겨 있는 장학회다. 그래서 사실 참 창피스럽죠. 뭐 그러면 혁명 장학회를 하든지. 근데 5.16 숫자로 말하는 게 진짜로 이상한데 적어도 내 거라고는 안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그럼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한 거예요. 5.16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 5.16이라고. 정수장학회는 전두환 자, 집권하고 그런데 있었는데. 예. 79년도 이제 11.6 이후 이제 전두환 시대가 와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82년 그러니까 근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예,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그 전에는 5.16 장학회에서 MBC, 부산 MBC, 서울 MBC, 100%. 그리고 부산일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동 사옥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고. 모든 것을 5.16 장학회가. 근데 전두환 정권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보는 또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도 언론을 장악하고 그래서 싶으니까. 거기서 문화방송하고 경향신문을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은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것은 안 된다. 정보가 너무 집결이 되고 왜곡될 수 있으므로 아주 뭐 그렇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다. 이제 두 개를 쪼갠 겁니다. 떼버리네 그때. 그걸 쪼개는 이유는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갖고 있었고 이제 중앙일보가 TBC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세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딱 잘라서 디바이드 앤 룰 맞습니까?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아주 잘생긴 우리 교수님을 한 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계시는데 나가려고 하시는 걸 제가 말렸는데 아니 움직이면 소리 난다고 제가 못 움직이게 해놨는데요. 근데 뭐 디바이드 앤 룰로 나눠서 관리를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전부 쪼개지는데 문화방송에는 뭘 넣냐 하면은 TBC, CBS, 동아방송, BBS 이 사람들을 다 문화방송으로 KBS로 쪼개서 준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재산도 뭐 TBC 건물은 지금 KBS 별관이라는 이름으로 KBS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 먹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모아놨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죠? 이제 국영방송 KBS, 공영방송 MBC. 이 두 개를 가지고 아주 단촐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그때부터 뭐 빨리 하는 전쟁 뉴스가 나오기 시작인 거죠. 그들만의 파티가 시작된 9시 거지.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이순자 여사께서는 또한 또는 그까지는 아닌데요. 왜냐면 저분은 MBC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MBC도 그때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오늘 지금 장학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오늘 힘들게 모신 분이 계신데 이제 산증인을 할 수 있죠. 지금 말한 아까 5.16 장학회 그리고 지금 정수 장학회 산증인으로서 그때 당시 또 부산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정수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급하게 모셨는데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런던보이님 오늘 첫 출연하시고요. 아니 장학금 못 받았다며 결론은. 아니 그런 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실 건데. 그건 뭐 본인이 그래도 어떻게 처음 나왔는데 소개를 소개 좀 해주세요. 조금만 해드릴게요. 지금 서울에서 급하게 또 내려오셨는데. 진짜? 그런 거 물으면 안 되지, 이분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런던 보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많은 이제 훌륭하신 패널들이 오셨는데 전부 다 이제 섭외 출연 담당해 주신 분이고 섭외를 하신다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첫 출연 늦게 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오래 사시는데 올해 초에 오신 거죠. 문재인 지금 대통령 후보님께서 저기 사상에 문재인 후보님이 총선 때 나오셨을 때 돕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 안락한 생활과 풍요로운 생활을 접고 방탕한 생활도 좀 접고 빙고 하신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박근혜 후보께서 3시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16 그 멋있는 장학금이 부일 장학금이 5.16 장학금으로 바뀌었다가 1982년도에 정수 장학회로 바뀝니다. 1982년도에 제가 3학년입니다. 대학 3학년 때인데 제가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는데 그 공부를 잘했다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비도
주고 진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오. 알파가 있는데 네. 티오라 그러죠. 네. 부산대학에 예를 들면 동아대학에 티오가 떨어지면 몇 명, 전 이렇게. 단과대학을 못 주니까 네.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 내지는 네. 3년에 한 번씩 한 단과대학에 한 명 정도씩 돌아갑니다. 네. 중요한 건 성적 최우수자에게 돌아갑니다. 아니 공부를 좀 하셨네요. 아, 이런 깔때기 좋아.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네. 82년도에 받았습니다. 받고 근데 그걸 한번 받으면 보니까 네. 석사 박사까지 끝까지 줍니다. 근데 왜 못 받으셔야죠, 받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그러네요. 솔직히 처음 받을 때 네. 516 장학회에서 정수 장학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자 잠시 눈을 깜빡하고 받았는데 한 4학년까지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부터 또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받는 사람들이 모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있는데 비밀 모임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 사실이네. 비밀 모임이 아니고 일단 공개적인 수여식이 있고 그날 또 파티를 하고 또 다른 정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수여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 4학년 때 두 번째 받을 때 갔는데 분위기가 중성서약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친운동권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또 열심히 그러면, 싸웠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그때 충성서약은 누구한테 충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충성이 대상이 제가 있겠죠.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중성서약이라는 게 516 장학금 그 박정희 정자의 유경수 숫자니까 그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충성서약을 볼 수 있겠죠.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네요. 결국은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소명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모임에 가서 제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위해스러운 인물로 많이 이런 분위기를 잘 봤네요. 연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거의 따돌림 당할 정도의 분위기를 제가 연출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잘렸습니다. 장학금을요? 원래는 박사까지 가는 원래 박사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받으셔야 될 받는데 처지였잖아요. 정도에 사실은. 잘렸습니다. 아마 그 정수장학회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제 명단이 나올 겁니다. 한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까? 죄송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예, 사회 환원하십시오. 근데 정말로 정수장학회에서 제 명단이 빠지는 날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그 부담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수장학금 받았던 수혜자로서 정말로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그냥 뭐 아니, 원래 재산만 사회 환원을 하시면은 재산이 없어.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야. 아니 지금 맨날 카드를 계산을 한 번씩 하실 때 보면 이게 될까 말까 정체가 굉장히 크신데 3만 원 이렇게 계산인데 걸려. 아니 카드가 이렇게 계산하고 승인이 떠는 거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카드가 되네 이러면서. 저 까메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팩트 있네요 까메오가. 뭐 이런 식으로 꼭 모셔야 된다고. 청문회도 잠깐 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서구 지금도 딸동네인데 산동네잖아요. 엄청 힘든 가정 형편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장학금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정말 않았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맞잖아요. 자기는 안 받는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받는다는 생각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솔직히. 일단은 뭐 박사 과정까지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건데 뭐 1년밖에 못 받고. 한 2년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저라면 계속 받습니다. 나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라면 계속 장학금을 받습니다. 주는 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수사원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건 장학, 학문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지금 아니고 보시면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자체가 각 학교마다 몇 명일 정도로 아주 인재들한테만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자기 밑에 이렇게 두면 그렇죠. 계속 검사 판사로 가면서 그럼 삼성 장학금하고 똑같네요. 바로 그런 식의 이제 장학생들끼리의
그 또 동우회 연대의식, 뭐 예, 그런 그런 것도 동창회 있고. 같은 예, 것도 예.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근데 이분은 안 되는 거죠. 청호회 청호회 아니에요? 네. 3층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이제 명단에 안 되죠. 당연히 빠졌겠죠. 잘렸습니다. 아우, 축하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올바른 길을 가신 거죠. 제가 그때 예. 2번 받은 것은 분명히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약속 때문에. 사회 말고 저희들한테 안 근데 우리한테 하나 하세요, 우리한테. 쭉쭉쭉 다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냥 장학회일 뿐이다. 또 예. 아니지. 아무런 목적이 있는 연관이 거죠.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조직 사조직이죠. 이렇게 가면. 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좀 마무리를 짓고 갑시다. 전두환 정권이 예. 이렇게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언론 환경을 완전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많은 방송이 문화방송 휘하로 들어갔죠. 휘하 편이 거의 정확하죠. 뭐 예. 편입이 재편이 예, 되고 예, 예. 있을 때 그 재산을 네. 그 MBC의 재산을 예. 이제는 누가 가지느냐? 자, 이 그렇죠.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 작물이라는 뜻의 그것이 작물. 정확하다는 것이 이때 보면 나타납니다. 정수 장학 5.16 장학회가 100% 갖고 있던 것을 예. 이름을 정수 장학회로 바꿔주면서 네. 30%만 갖고 예. MBC 70%는 지분에. 네. 국가에 헌납하도록 헌납하죠. 했습니다. 예. 방문진이 생기죠. 자, 그때. 진짜 예. 헌납은 예.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아. 김지태 씨가 헌납한 것은 예. 자기는 뭐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던 뭐 자발적이었던 간에 헌납을 했다면 국가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국가에 했는데 이걸 5.16이라는 이상한 정체 모를 그런 집단이 예. 일단은 네. 받았고. 네. 그죠? 네. 이 국가는 아니죠. 네. 5.16이라는 나라는 네,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 집단이 받아가지고 관리하다가 예. 82년에 와서는 예. 진짜로 개인 장학회, 예. 정수, 정수. 그죠? 이런 보면은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관리권을 그야말로 박근혜 씨 일족에게 준 셈입니다. 그렇게 주고 나머지 70% 절대적인 부분을 국가가 진짜 받았어요. 네. 이걸 누가 관리했냐? KBS가 관리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MBC는 KBS의 자회사처럼 됐다고. 희한하죠. 방송사 2개 있는데. 그렇네요. 네. 다 그리고 잡았네. 그때부터 정수장학회는 MBC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예. 대신 예. 부산일보 거는 온건 100% 100% 가졌어요. 지금도 예. 100%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예. 자, 이 장학회가 정치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정말로 깨끗하게 장학 사업만 했다고 친다면 네. 지금 부산일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난리죠, 뭐. 노조 지금도 그 이정호 국장 그 길거리에 있는 거죠. 네. 못 들어가고 해고되고 해고됐습니다. 해고됐어요. 그 해고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 박근혜 씨에 대해서 불리한 듯한 기사를 최필립 씨 녹취록이 때문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좀 자기들 백이 돼주고 실제로 백이 됐죠. 2004 이 박근혜 씨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을 이사장을 했는데 네. 그때 2004년 제가 이 선거도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산증인 부산일보한테 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일보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예. 그죠? 다 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뜻 있는 기자들이 또 국장까지 이런 건 아니다. 정정당당한 신문, 네. 그 전통 있는 이런 우리 정론 이런 걸 해보자고 말을 하니까 자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희한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들 그런 한마디 했다고 신문을 발행을 중단한 날도 있었어요. 예, 작년에 작년에. 총선 네, 전에도 발행 중단하고 얼마나 막 이상한 그랬었죠.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장학사업만 했다고 말을 하면은 이건 정말로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아주 간단하죠. 이걸 원래 김지태 씨가 이제는 그 유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달라는 거 아니다. 예, 맞아요. 제대로 사회에 하나는 환원해라. 해달라. 그리고 그 이사진을 예. 싹 다 교체해달라. 우리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예. 시민단체하고 네. 다 해서 아주 편안하게 예, 그죠? 깨끗하게 정말로 깔끔하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 그렇죠. 상관없다며. 그러면 그렇죠. 진짜로
아무 상관없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면 딱 뛰면. 그러면 딱 간단하지요. 그 사람들로 해서 하면은 부산일보도 그리고 MBC 경우에도 아직 어쨌든 30%라는 지분이 있잖아요. 예. 이 지분을 국가에 제대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이 정수장학회가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 최필립 씨가 뭐 지분을 팔아가지고 불경에 있는 불경 학생들한테. 지역에 뭐 그 장학재단을 새로 아니 그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 대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해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 200억의 이자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그럼 나누자. 그러면 10,000원씩 돌아간답니다. 그래 그게 왜 2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냐 하면은요. 지금 팔아가지고. MBC가 이제는 부산 MBC의 따로 된 그런 주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MBC 주식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MBC 주식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얼마죠? 한 주에?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 자본금 글쎄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요? 10억 원. 10억 원밖에 안 돼요? 네. 자본금 10억 원인데 이걸 자산 재평가를 하면은요. 적어도 2조. 2조 나오죠. 2조 나오죠. 뭐 3조. 뭐 그 회계법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하면 현재의 MBC 사장과 그 뭐 누구죠? 그 이진숙 씨? 이런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적게 잡아서 2조라고 치자. 그럼 이걸 민영화를 하면 30%니까 6천억 원 정수장학회 몫이 아니냐. 그 6천억에 대한 이자가 200억이다. 이거 가지고 쫙 풀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뭐 학생들 편은 이런 이야기겠죠. 아니, 이런 보이님 빨리 말씀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본래 그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출연을 하나도 하지 않은 강탈한. 자기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작물입니다. 이건 분명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되 지금 우리 이혜성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참고로 그 지금 잘린 그 이종우 국장이 제 절친입니다.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빨리 그렇게 정수장학회를 통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박근혜 지금 정수장학회가 그 장학금을 이혜성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하듯이 이자 또는 200억으로 부울경제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 그 장학회의 존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실질적 소유주가 누군지 분명한 겁니다. 누구 맘대로 팔면 안 되죠. 박근혜를 후보를 위한 음선적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맞죠. 철저히 그러니까 막아야 왜 됩니다. 부울경 지역만 그 해당이 부산, 울산, 되는지. 경남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거 바로 하려고 맞습니다. 김지태 그 사장님 유족들 의견대로 정말로 국민의 것이 되도록 또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이 뭘 지금 돈을 바라고 들으시겠어요. 명예잖아요, 명예. 오늘 기자회견, 3시 기자회견 보면서 진짜 황당했던 게 분명 기자회견 처음에는 헌납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죠 주진우 기자가 2월달 판결문 내용이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워딩이 정확히 제가 강압이 없었다 했습니까?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강압이 있었는지 향문에서 왜 이러려고 이 여자는 맨날 말을 보면 말을 잘 못해. 어쨌든 판결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죠? 강압은 있었다. 판결에서 그러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인해서 유족들이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그 재산의 환원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패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끌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결과적으로 돌려달라고 그런 부분이 못 돌려준다고 법원이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다 틀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앞에 부분. 그죠? 이것이 패소했다고 해서 헌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기면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안 돌려준 거 보면 헌납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 돌려줬으니 어려워. 헌납 아니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고.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이게 조사해보면 국정원 조사나 또 기타 모든
법원의 예. 그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면 강압은 맞는 것 같다. 맞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진짜로 이거 50년 전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 50년 됩니다. 돌려주기가 시효가 지났다. 어렵다. 이 부분인데 안 돌려주는 거 보면은 패소인 거다. 그 헌납한 거잖아요. 거다. 라고 그렇죠. 지금 아주 그야말로 견강부회하는 겁니다. 이런 이 할머니 부분은 정말,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예? 정수장학회를 예. 그리고 새로 만들었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정말로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예. 이 보통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대화, 뭐 전쟁 영화 특히 이런 거 보면 유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면 내가 뒤를 받쳐서 니를 따라가겠다 이런 말인데 박근혜가 보면 그거죠. 아이고 유고 내가 가니까 니도 따라와라. 이거 합법 자체를 예전부터 쭉 보면 예.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는 다 다 옳아요. 예. 그 자기는 언제나 법 위에 있어요. 보면 그쵸. 대법원 판결 자체를 지금 이 워딩을 계속 분석을 하고 들어보면 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인혁당하고 비슷한 예, 거죠. 인혁당, 민혁당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거죠. 예. 인혁당 때도 보십시오. 예. 법원 판결이 2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서 법 위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예.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는 예. 이런 예. 거죠. 심리학적으로 예.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예. 하죠. 예.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는 무오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예. 자기한테 좀 불리하거나 제 생각에는 예. 또 자기가 기억하기 싫은 이런 부분은 예.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제가 박근혜 씨를 가까이에서 본 첫 번째 본 게요. 1989년 5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활동하기 11.6이 전인데. 하기 전이네요. 예, 네. 11.6이 있고 한 10년 가까이 네. 지난 그 사이에 박근혜 씨가 뭘 하고 살았는지가 거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축구했다. 그죠? 뭐 근데 그런 얘기 89년 5월에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갔다 와서 네. 바로 맡은 일이 박경제의 시사토론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의 PD였습니다. 예. 제가. 예. 예. 네. 그 진행을 하는데 그때 단독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그거는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로 많이 그거 있어요. 아십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박경제 시사토론 박경제 네. 변호사가 진행하는 네. 첫 번째 우리 이제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주로 몇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했는데 예. 그날만큼은 박근혜 씨 단독 독상을 네, 저희가 많이 봤어요. 우리말로 네. 독상을 네. 차렸습니다. 그럼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를 말한답니다. 왜 뜬금없이 그런 프로그램을 예. 기획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뭐죠, 그럼? 근데 어쨌든 예, 굉장히 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시청률이 높았고요. 예, 예. 왜냐하면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 맞아요. 공개적으로 딱 짠 나와서 하고 막 등장했죠. 그때. 그것도 이제 당당하게 예. 아버지에 대해서 예. 말한다고 나왔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뭐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박근혜 후보를 예. 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주 참 뭐 제 느낌상 단아하게 생긴 분인데 정말로 놀란 거는요. 제가 그 PD였습니다. 예. 예. 뭐 카트도 하고 예. 진행을 하고 예. 거기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딱 기억나는 거 하나는 예. 그 당시에 예. 배고파 죽겠는데 예. 무슨 민주주의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까? 그럼 한번 보십시오. 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예. 네. 그때 그 박근혜 씨가 MBC에 대주주 자격으로 오 있는 겁니다. 우리 몰랐군요. 그렇잖아요. 정수 장학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정수 대주주의? 장학회의 최고 실력자지요. 예, 예, 예. 그 사람이 와서 예. 그야말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네. 이제 나와서 한 말이 배고파 죽겠는데 뭐 굶는데 네. 굶는 마당이었는지 어쨌든 네. 그 뭐 네. 워딩은 근데 뜻은 무슨 그겁니다. 민주화냐. 배가 고픈인데 뭔 민주화를 예. 주장을 하냐. 예, 이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그때 워딩의 이후로 뜻은 사고는 인권 안 따윈 바뀌었어요. 개나 줘버려 이런 거네, 맞죠? 예. 그것까지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 분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나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뭐 그거거든요. 계속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95년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사장을 했단 말이에요. 2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죠? 네. 이름만 산 거는 장학회에
이사장이 도대체 10년 동안. 11억을 11억 받았다는 받았어, 11억. 정도. 네, 11억이라고. 처음에는 1억 원, 11억 그다음에는 뭐 3,200. 몇 년 뒤에는 1억 3천만 원. 1년에? 그런 1년 연봉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2억 5천만 원까지 받고 그럼 이게 합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등재한 그 1억이라 해도 한 달에 거의 8,900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IMF 때 1997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 2억 원을 연봉으로 받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직업 정말 아버지 잘 든 거죠. 아니 네. 진짜 아니 그건 진짜 슈퍼 히어로네 히어로. 네. 진짜 만화에 마블 이런 데 나오는. 히로인, 예. 히로인. 예, 근데 그 그러면서 사람이 그 간첩. 장학회가요 정말 장학회만 했다. 그 예. 주장했죠. 예. IMF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장학부입니다. 아이고. 정수 힘들 장학회가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장학부라고요. 그리고 정수 장학회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MBC에서 MBC 예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MBC가 굉장히 탄탄하게 주식회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회사 예. 90년대까지는 거의 뭐 탑 몇 번에 들어갈 법인세 정도의 2위. 예.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40%로. 아니 지금 몇 프로죠? 이혜성 위원장님 MBC에 계실 때는 그 정도였어요. 아니, 지금 지금 다시 MBC로 가야 됩니다. 시청률이 40%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텔레비전 10개 중에 4개는 MBC 뉴스데스크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매체였고 예. 돈을 잘 버니까 법인세 모든 2위. 네, 납세. 방송사 모든 방송사의 광고가 예. 기준이 뉴스데스크 앞에 있는 15초짜리 맞아요. 그것을 예.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부터 이제 광고. 떨어지는 예. 거죠. 예. 그 많은 돈에서 수십억 원을 매년 배당으로 줬습니다. 정수장학회 줬다는 네. 얘기죠. 네. KBS에 70%를 주는 거는요. 또 예. 89년 이후에는 88년 이후죠. 그 예.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게 생겨서 국가에 있는 것을 공공의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야말로 60항쟁으로 그런 민주화를 만들어내서 지금 MBC는 70%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우리 공공의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공영방송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도 30% 30% 정수장학회는 남아있다고요. 예, 예. 개인이. 최대 주주죠. 그야말로 작물을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은 자기 말대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뭐 과거 비서했던 사람이 관련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관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최필립 씨가 이사장, 측근이잖아요. 뭐 네. 이사 모두가 초기에 이사들은 전부 박정희 대통령 대구사범 동창 대구사범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친인척. 무슨 네. 오촌 조카 뭐 좌지간 그런 사람들로 쭉 가다가 자기가 한 10년 하고 그 뒤에 이제 최필립 씨가 딱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이 없다. 이건 그런 관련이 없으면은 정말 관련이 없으면은 우리 유족이 말하는 대로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제대로 멋있게 사회하는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기대했는데. 저도 나 기대하네. 맡길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NLL 예. 그 예. 관련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했을 때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4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관련이 있나 없나? 있다 없다 또 관련이 있으므로 이걸 이제 손을 떼든지 무슨 조처를 취해야 된다가 43%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아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10몇 %예요. 예. 그러니까 40몇 %,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의 국민이 이 부분은 관련이 있으니 뭐 이런저런 이상한 구차한 이야기 할 것 없이 깨끗하게 국민한테 돌려주면 당신을 지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럴 줄 알고 아 이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 정말로 정권력이 대단하구나. 특히 아, 일요일 이렇게 3시랑 생각을 했는데 예, 또 일요일 3시를 그렇죠. 잡았으니까 예, 그 아시겠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일요일 3시 기자회견. 정말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리고 지금 또 세간의 관심이 정수 장학회에만 쏠려 있는데 네. 이거만큼 모찌가 큰 게 두 개 있거든요. 모찌. 방송 용어를 좀 순화해서. 네. 팟캐스트는 저기 아버님 맞지 같은 않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거. 근데 팟캐스트는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모찌, 구찌. 아니요. 가오. 팟캐스트하고 공연 네. 방송하고 구별을 못하는 네, 사람도 네. 있는데 여기는 심의 안 받습니다.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네. 중요한 건데 네. 한국문화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정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안 알려졌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씨가 1980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도요? 예, 네. 예. 지금까지 네. 32년째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오고 있거든요. 또 이사장 또 있어? 네. 이건 이사장 아니면 안 해요, 이분은. 아하. 대표 이사, 급이 있어요. 예, 통해요. 네. 이게 같은 게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면, 네. 1979년 3월 삼양식품 창업자. 오, 라면. 예. 네. 이제 전중륜 명예회장에서 원래는 이제 명덕문화재단이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설립이 됐죠. 네. 근데 이게 알다시피 또 잘 뺐잖아요. 네. 뺏는 게 특기야. 그렇게 삥 해가지고. 뜯는 게 특기야 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1980년 7월 이제 그 전중 지금 명예회장을 포함한 원래 삼양식품 네. 참석자 이제 이렇게 이사진들이 전원이 물러나고 그 대신 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지금까지 이사장직에 앉아 있죠. 이게 보면 이제 뭐 그냥 이제 딱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상납을 받았다는 게 네. 지금 이제 세간의 해석이 되고 또 이사진들 측근들 쉽게 말해서 아까 최필립 씨도 나왔잖아요. 예. 전부 다 박근혜 씨 측근입니다. 한국문화재단이죠. 예. 또 크네요. 한국문화- 또 사과로 나오겠네요. 아니 이것도 사과하고 여러분들 진짜 기자회견 관심을 하겠네요.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문화재 박근혜가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6월에 유경수 기념사업회로 합병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있어요? 이게 통이 크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 잘 안 된다니까. 이 세 번째 거는 영남재단이라고. 예. 이게 이제 원래 1967년 대구대랑 지금 청구대를 예, 맞아요. 통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삼성의 소유였던 대구대는 그때 이제 사카리 밀수 이병철 회장 네. 지금 이건희 네. 형님의 아버지 그쪽 이제 무마용으로 그 다음에 이 경주 채부잣집 아시죠? 네. 진짜 채부자가 네, 있거든요. 채부자님. 경주 가면 네. 요석궁도 이제 네. 하고 원래 뭐 아시는가 모르는 힐탑 카지노도 원래 그 사람 예, 이거는 뭐 맞아요. 방송에 안 나와도 네. 되니까 그거 네.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대가 채부잣집 소유였는데 네. 그걸 이제 회계 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뭐 예. 만들어놨겠죠. 이것도 박정희 네. 전 대통령한테 헌납이 됐죠. 예. 또 그 작물을 또 헌납이 아니겠죠. 강탈이겠죠. 그거는 뭐 이제 이쪽에서 헌납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작물을 상속받는 박근혜는 지금도 영남재단, 예. 영남재단 이사진 7명 중 4명의 임원권을 가지고 있죠. 7명에 4명 이상이면 무슨 말인지 이게 다네? 다 다수결. 들고 있다 아. 보시면 되죠.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도 큰 모찌가 지금 2개나 더 있고 예. 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어린이 대공원 예. 예. 이것은 유경재단이라고 예. 하는데. 남매들이 열심히 남매들이 싸우죠. 지금 열심히 네, 집안 싸움 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있죠. 제가 네. 뭐 박근혜 씨한테 한번 아니 자기 거 아닌데 왜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자기 것도 왜 아닌데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난리냐고. 지금 소송이 들어갔는데 예. 이제 박근혜 씨 동생 박근영하고 박지만 세 남매와 이제 또 박근영 씨의 전 남편. 아, 세 명이 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 네,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싸우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자식들 3명 싸우는 거고. 그 지금 우리가 박근혜 씨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예. 조 단위로 한 자리는 아니다. 예. 10조 이상이다. 예. 10조가 얼마나 추정, 추정.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런 얘기하고 부분에서 하니까요. 이제 네. 숙모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예. 숙모회. 아, 그 이제 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예. 숙모하는 아. 그 회가 박근영 씨가 이제 주로 예. 그쪽에 있고 아. 근화회. 근화에. 네, 근화의 무궁화 꽃이라는 뜻이지만 네, 네, 네. 박근혜 꽃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 그런 사람들끼리 뭐 아주 세게 붙었던 때가 예. 그 최태민 씨. 우리 제템이 너무 좋은데. 바디안 소. 거기가 또 고문이었다고요. 유경재단의 고문이었습니다. 예, 유경재단. 맞아요. 예, 예. 그 딸이 지금 또 관리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얽혀 있는데 예. 정말로 이 부분에 관련이 없다, 뭐 있다라든지 예. 헌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이 한국말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예.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어 우리가 오용의 정말 그런 예를 보고 계신 우리가 거죠. 네. 지금 대통령을 뽑겠다는 그런 대선 국면에 있지 굉장히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 국민 한 바로 사람 바로, 한 사람도 예, 예.
진짜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나라의 품격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국격을 한번 생각해야 제가 됩니다. 맨날 말하는 게 국격입니다. 들으셨고 제발. 네. 진짜로 우리 국민의 품격에 맞는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제, 민주 이 부분을 다 만들어낸 문화면에서도 그야말로 이런 작은 변방의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품격이 있고 진짜 우리가 갖춘 게 많은 이런 훌륭한 민족이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분하고 같이 지금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쑥스럽고 민망한 일이지요.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BC맨이잖아요. 지금 그 MBC 파업을 올해 겪고 나서 그 결과 김재철 사장님은 지금 어디 외국에 가 계시고 베트남 가시고 이상호 기자가 한번 잡았던데. 아니 얼굴이 좀 수척하긴 하대. 재철 씨가 얼굴 수척하대. 호텔 왕. 일본에 갔다고 그러죠? 일본에. 그 전에 또 베트남 가시고. 네, 이번에 다시 일본 갔다가 다시 미국까지 가는 그런 그 스케줄을 만들었다고 마일리지 엄청 들었습니다. 써야겠네. 마일리지 그 자기가 들고 가거든요. 그 MBC가 지금 팝 끝내고 8명이 해고당하고 219명 중징계당하고 그리고 징계당한 사람들은 다시 또 몇 명에게는 특별 교육을 시켰대요. 그게 이제 MBC 내에서는 삼천교육대라고 불린다는데 그래서 삼천교육대면 어디 뭐 통나무 들고 운동하나 이랬더니 그건 아니고 샌드위치 만들기, 요가. 정신. 아니, 그분들이 기자고 제 말이 PD고.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샌드위치 만들어서 뭐 창업하라는 얘기예요? 좀 자를 거니까 너 창업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요가하고 만들고. 아니, 그거 맞잖아요. 맞네. 아니, 가슴 아프다. 생각이 깊네. 누구 아이디입니까, 그거? 김재철 사장이에요. 재철 씨 아이디어인가? MBC 민영화 하면은 몇 조 나오니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또 뭐, 우리 사주 만들어서 정말 창업 작업 대줄지도 모르죠. 가슴 아픈데. 예. MBC 파업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진짜 응원합니다. 저희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뭐, 우리가 50일 파업 20년 전에 92년도에 이맘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해서 현명하게 우리가 편집권 독립 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이번에 우리 후배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도 그렇게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정의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전부 다. 힘내세요. 그리고 저는 그네 할머니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마디 하세요, 언니. 헌납과 강탈의 차이 꼭 좀 알고 방송에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102호가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힘드네요. 세 번 하고. 세 번째 기본이야. 대박이야, 오늘. 오늘 우리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수장학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려워. 이혜승 위원장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짧게 알려니까 그 역사를 50년 역사를 짧게 알려니까 힘든 거죠. 지금 정수장학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수장학회가 제일 처음에 이름은 부유장학회, 그 다음은 이제 5.16 장학회, 5.16 재단, 지금은 정수재단, 정수장학회죠. 근데 왜 이 정수장학회를 가지고 강탈을 하고 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부일장학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이제 언론이었던 거죠. 언론 그게 탐났다. 그렇죠. 언론을 탐났기 때문에 부일장학회를 뺏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박근혜 후보 쪽에서 언론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것도 계속 뭐 아까 여담으로 저희가 뭐 대구 지역이 어떻다 뭐 이렇게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도 할 수 있는. 그렇죠.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하고 있고 지금은 그거를 다시 이용해서 불경 지역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도하는데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요 키포인트는 정말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계속 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그 박정희 그 정권에서 많은 그 재단이라든가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잖아요. 저희가 뭐 정말
우리가 들춰봐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정수장학회를 통해서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봤다. 딱 요 정도. 박근혜 후보랑 관계 있는 거 알려줬죠?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려온 가수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희망의 문이 또 사랑의 문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열리기 위해 그대의 함성이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내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요. 그대와 나 함께 갈 문을 열어요. 이 순간 Disconnected.